자,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야 될 곳은 2차 방정식 활용 116페이지. 멀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 자, 116페이지 2차 방정식 활용 파트 조금 찔끔 남아있어요. 양은 몇 장 안 되는데요. 여기가 무게감이 좀 있거든요. 예, 이해해야 될 부분도 좀 있고요. 확인하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 좀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다 안 나가고 일단 잘랐고요. 자, 요거만 끝나면은 남은 건 딱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뭐가 남죠? 2차 함수 파트가 남아요. 근데 고등학교 수학의 대략 70%가 다 함수거든요. 그 구조의 모든 기본적인 이론과 접근들이 요 2차 함수 마지막 6번째 챕터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거 무게감이 좀 상당합니다. 거의 수능용이에요. 그냥 고딩 수학의 인트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파트고 시간 조금 많이 걸릴 거예요. 고등학교 직결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수준 높은 데까지 정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시간 좀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 뭐 이번 학기 1학기 분량 중에 남은 거는 딱 6챕터 한 개만 남겼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남아있는 2차 방정식 활용 파트 끝내버리고 일단 바로 시험 대비 모드로 들어갈 거예요. 네. 다 봅시다. 2차 방정식 활용이래요. 근의 개수라는 표현이 나와요. 2차 방정식 근이 최대 몇 개 나오죠? 아무리 많이 나와봐야 두 개밖에 못 나와요. 그죠? 2차 방정식 풀어내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뭐뭐 있었는지 혹시 얘기해 볼까요? 뭐뭐 있었죠? 2차 방정식 풀어내는 방법이 얘기 안 해? 첫 번째 뭐야? 2차 방정식 푸는 방법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죠? 인수분해 덩어리 곱한 형태로 만들어서 이퀄 0. 그래서 얘가 0이 되려면 x값 나올 거고요. 예를 들어서 x 마이. 예를 들어서 2x 뿔 1이었다 칩시다. 그죠? 얘가 0이 되려면 x 이퀄 2 근이 하나 튀어나오고 얘가 0이 되려면 또 x 뿔 1이 0인데 1 넘기고 2로 나눠요. 그럼 x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근이 나오고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 얘기했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가 뭐였고요? 세 번째가 근의 공식이었고요. 그죠? 이거 별로 써먹을 일도 없고 실제 등급을 가르는 문제, 등수를 가르는 문제에서 이걸 써가지고 푸는 문제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있었고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보자. 그죠? 뭐뭐 더 제곱해가지고 여기 어떤 특정 값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거 제곱해서 요거 되는 값 잡아가지고 찢어가지고 넘기고 근의 공식에 때려 넣었을 때하고 똑같이 어떤 x값이 a 뿔마 b 루트 k 뭐 이런 형태로 근이 나타나는 걸 봤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어내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 지난 챕터에서 계속 풀이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죠? 거기서 일어나는 뭔가 일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라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근의 개수예요. 다시 한번 아까 물었지만 2차 방정식 근의 개수 최대 몇 개? 두 개. 그죠? 아니면 중근이라고 표현해요. 중복되는 형태. 완전 제곱식이 이렇게 제곱되는데 예를 들어서 x만 3에 제곱되는데 여기가 이퀄 0이 돼버리면 이건 뭐야? 중근 상황이에요. 그죠? 중복되는 근. 3이라는 게 중복되는 근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근의 개수로 얘기하자면 근이 한 개인 형태야. 그죠? 2차 방정식에서 근이 두 개여야 될 것 같은데 근이 한 개밖에 없는 걸 뭐라고 부르고요? 중근이라고 부르고요. 그죠? 어? 자, 뭐 완전 제곱식에 때려 넣어도 마찬가지고 근의 공식에 때려 넣어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런 식이 나왔다 칩시다. 완전 제곱식으로 풀고 싶었는데 이렇게 제곱해서 정리해가지고 와 이렇게 4 이렇게 나오면 아니면 뭐 7 이렇게 나오면 뿔마 루트 7 잡아가지고 찢으면 되는데 그죠? 만약에 이게 마칠이 나왔다 칩시다.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어떤 덩어리를 제곱해서 마칠이 되는 애를 찾아야 되잖아. 그죠? 그런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근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아, 근이 빵개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2차 방정식을 풀어내요. 결과값을 정리해요. 근이 두 개일 때 근이 한 개밖에 없어요. 중근. 근이 없어요. 빵개. 와,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게 되면 이걸 허수근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걸 고등학교 가면은 딱 1년 후에 이 시점쯤에 보게 될 거거든요. 예, 그건 그때 얘기고요. 지금은 그냥 없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2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를 판단하고 싶다는 얘기야. 두 개인지 한 개인지 빵개인지 그죠? 근데 이거 하려면 무조건 다 풀어야 돼요? 그렇지가 않아요. 근의 개수만 판단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근이 뭔지를 판단한 게 아니라 근이 두 개인지 한 개인지 빵개인지 그거만 알고 싶을 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거 뭐죠? 지금 보면 이거 뭐죠? 이거 뭡니까 이게? 근의 공식이죠. 그죠? 근의 공식에 때려 넣으면 결국에 그 녀석의 근의 형태가 근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값인지가 결정이 나는데 자 이걸 다시 써보면 근이 개수들을 똑똑 떼가지고 이 안에 넣으면 근이 생기더라. 그래서 결국에 2분의 마비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의 마이너스 ic 불만 쓰면 안 돼. 불만 쓰면 안 돼. 자 마비에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근이 하나 생기고요. 또 다른 근이 뭐였다는 얘기야? 2분의 마비에 마이너스 루트 b제곱의 마이너스 4ac 이런 식으로 근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근이 근의 공식 써도 근은 두 개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당연히 실제로 존재하기만 한다면 구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요 구조를 한번 살펴봅시다. 만약에 이게 여기 ABC 계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때려 넣었더니 이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뭘 찾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 루트 안에 마이너스 값, 루트 4는 제곱해서 4가 되는 값이 2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죠? 루트에 마칠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제곱해서 마이너스 되는 값 찾아달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건 존재하지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이게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작다면 근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값이 된다면 근이 없다는 얘기가 돼버리겠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만약에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네. 제곱해서 마이너스 값 되는 건 존재하지가 않으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플러스 값이야. 뭐 1, 2, 3, 4, 2분의 1, 3분의 1, 5, 6, 7, 8 상관없어요. 양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양수기만 하면 여기 아까 보셨다시피 2회분의 마비 플러스 요 녀석. 그죠? 제곱해서 얼마가 되는 값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b제곱 마이너스 4c가 만약 0보다 크기만 한다면. 그죠? 그러면 당연히 2회분의 마비 플러스 이 녀석 해서 근 하나, 2회분의 마비 마이너스 요 녀석 해서 근 하나. 두 개의 근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큰 값이 나온다면 우리는 두 개의 근을 무조건 가질 수 있게 되겠네요. 그죠? 그죠? 그런데 요 구조에서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c가 0이 돼 버린다고 생각해 봐. 2회분의 요게 전체 근의 형태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b제곱 마이너스 4c 요 값이 만약에 0으로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0이 돼 버리면 2회분의 마비 더하기 0이고요. 2회분의 마비 더하기 0이고요. 2회분의 마비 마이너스 0이에요. 더하기 0 마이너스 0 한다고 해서 뭐 값이 생겨요, 안 생겨요? 추가적인 변동이. 변화는 생기지 않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도 2회분의 마비만 근이 되고 여기서도 2회분의 마비만 근이 되고 중근 돼 버리겠네. 그죠? 만약에 뭐가 0이 돼버리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근의 공식에서 이 루트 안에 있었던 이 자식의 정체에 따라서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큰 값이 돼버리면 이 자식은 풀어볼 필요도 없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되겠네. 그죠?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게 0이 돼버려. 그러니까 날아가고 근이 되는 건 2회분의 마비밖에 없으니까 중근을 가져요. 정확하게 2회분의 마비라는 중근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고요. 근이 한 개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이 0보다 작아요. 이 자식 근이 없겠네. 제곱해서 마이너스 값 되는 거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근이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우리 무슨 짓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목적은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자식을 실제로 풀지 않고, 그죠? 근의 형태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될지 서다두실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서다두실. 그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뭐가? b제곱 마이너스 4x가. 그죠? 만약에 0이 된다면 이 자식은 100% 중근. 0보다 작다면 근이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풀지 않고 판단하는 방법. 그래서 이 자식의 이름을 붙여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자,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뭐라고 이름 붙여요?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자식을 똑 떼다가 루트 안에 있었던 근의 공식의 루트 안에 있었던 이 자식을 똑 떼다가 판별식 D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discrimination의 약자입니다. D자는 영어 discrimination 무슨 뜻이죠? discrimination이 무슨 뜻이에요? discrimination 아시는 분? 영어를 못하니까 수학이라도 잘해야죠. 그죠? discrimination 분별, 판별이라는 뜻도 있고요. 뭐 구분해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D자를 딱 떼가지고요. discrimination. 자, 이거예요. 거기서 D자를 떼가지고 뭘 판별해요? 얘는 얘 이름이 뭐였다고요? 얘 이름은 판별식이에요. 판별식. 뭐를 판별해내요? 2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를 두 개인지 한 개인지 중근인지 아니면 근이 없게 되는지 그걸 실제로 2차 방정식을 풀지 않고도 판별해낼 수 있어요. 어디서 나오내고요? 근의 공식에서 떼어내고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판별식이라고 부를 거라고요. 자, 거짓말 1도 안 보태고요. 이 판별식 D를 니네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한 1000번은 쓰게 될 거야. 아무리 못 써도 1000번은 써요. 이가 갈리게 나올 거란 얘기야.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뭘 판별하고 싶었다고요? 대답 안 해? 뭘 판별하고 싶었다고요? 2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를 실제로 풀지 않고도 개수만 똑똑 떼가지고 요 자식에 때려 넣으면 그죠? 0보다 크면은 서다두실이 되고요. 0이면 중근이 되고요. 0보다 작으면 근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근의 형태를 판별할 때 써요. 그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판별식.
뭘 판별한다고요? 2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 와, 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상하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죠. 그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기는. 어?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요런 구조를 가진대요. 어떤 2차식이. 그죠? 그래서 개수를 똑똑똑 떼가지고 늘어났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을 판단했더니 17이 나온대요. 근의 개수 몇 개라는 얘기고요. b제곱 마이너스 40값이 17, 0보다 큰 값 나오잖아요. 0보다 큰 값 나오면 근은 2개.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그죠? 자, 이 녀석 b제곱 그냥 바로 갈게요. b 여기가 a, b, c. 그죠? b제곱하면 16이고요.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니까 4, 4, 1. 그죠? 어머 해보니까 0 돼버리네요. 판별식이 0 됐네요. 이 자식은 어떻게 되고요? 어머 중근이에요. 그는 한 개예요.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고요. 그죠? 어머 이 자식도 가봅시다. b제곱 25고요.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됩니다. 그죠? 4, 4, 16, 2, 32. 이 마이너스 값 나오네요. 그죠?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요? 계산할 필요 없어요. 부호만 중요합니다. 그죠? 부호만 0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하면 돼요. 의미 없어요. 0보다 작네 끝이고요. 이 자식은 근이 없어요. 근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죠? 자, 여기서 하나 또 책에 없는 내용 하나 드릴 거예요. 잘 봅니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자, ax제곱 플러스 bx 뿔 c 이퀄 0인데요. 이게 만약에 짝수였다 칩시다. b가. b가 만약에 짝수야. 그래서 이걸 다시 뚜비 플레임 x ax 제곱 플러스 뚜비 플레임 x 더하기 c라고 한번 해봅시다. b하고 이퀄 뚜비 플레임. 그죠? b 짝수여 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눠서 썼다고요. 그죠? 자, 이 자식의 판별식을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이 자식 판별식 d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뚜비의 제곱이니까 4b 플레임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게 판별식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린 무슨 짓을 하게 되냐면 4분의 d라는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거든요. 뭘 하냐면 요 새끼 짝수면은 절반만 제곱해요. 절반만. 절반의 제곱. 여기 붙어 있는 1차항에 붙어 있는 개수가 만약에 짝수라면은 그 녀석의 절반만 제곱합니다. b 플레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계산해요. ac. 그죠? 절반 치니까 당연히 얼마? 절반 원래 거였다면 4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죠? 그 다음에 그거 빼기 4ac 할 거야. 그럼 이 구조를 한번 봅시다. 이거의 보호를 판단하는 거, 이거의 보호를 판단하는 거 똑같죠. 왜 4분의 D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딱 4분의 1이야, 계산하면. 위의 식을 4로 나눈 게 이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걸 4분의 D라고 표현하거든요. 굳이 식을 복잡하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녀석 뭐야? 짝수잖아요. 그죠? 가운데 짝수. 그죠? 그럼 이걸 그냥 판별식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판별식 계산하면 D는 b제곱 4, 4, 16, 4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4 곱하기 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요거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하게 되면 4분의 d 여기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4분의 d 계산 한번 볼게요. 이미 알고 있어도 한번 봐요. 자, 4분의 d 하게 되면 요거 절반의 제곱하면 2, 절반은 2, 제곱하면 그냥 4, 마이너스 어떻게?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자 그랬잖아. 그죠? 그럼 4, 1 이렇게 끝나죠. 그죠? 그럼 결국에 요거 4 나눈 게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조금 그냥 이렇게 해도 할 만한데 숫자가 막 커지면은 그때는 계산이 그지가 돼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만약에 여기가 짝수면은 짝수차 공식 쓰는 게 편해요. 근해공식 짝수차 앞에서 안 하고 넘어왔거든요. 거기서 튀어나온 거고요. 사실은 거가 아니어도 지금 이거 직관적으로 판단 가능해요. 이걸 계산할 때 부호나 이걸 계산할 때 부호는 동일하잖아요. 여기서 4 날린 거 이거, 4 날린 거 이거. 그죠? 그래서 4분의 D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뿐이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만약에 여기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짝수면은 그냥 풀 패스로 b제곱 마이너스 4ac만 하지 말고요.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해도 계산 결과는 완벽하게 똑같다. 좀 편안하게 살자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서다두근 갖는 거 찾으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보다시피 와, 이 자식 어떻게 돼요? 이 자식? 이 자식은 짝수예요. 그죠? 짝수니까 이거 어떻게 절반 3. 그러면 판별식 D는 절반 3의 제곱 9 마이너스 AC 마구 0. 이 중근이네. 그죠? 그죠? 훨씬 더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자, 밑에 것도 봅시다. 좀 복잡한 애 없나? 복잡한 애 없나? 네. 복잡한 애가 없어요. 기분 나쁘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판별식 계산할 때 그냥 뭐만 하면 돼요? 4분의 D 처리해가지고 요거 붙어있는 거 절반 1의 제곱 마이너스 AC 뿔로 이렇게 돼버리네요. 그죠? 뿔 돼버리니까. 그죠? 네, 이렇게 빠르게 판별식을 정리할 수 있게 돼요. 4분의 D를 쓰게 되면. 알겠죠? 짝수일 때만 쓰고요. 짝수 아닐 때는 그냥 못 써야 돼요.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식 그냥 그대로 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 끝났고요.
자, 서다 두근 갖는 거 찾으라 그랬어요. 그죠? 판별식 D 때려 넣어가지고 뭐보다 큰 거 찾으라는 얘기고요. 그냥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해서 0보다 큰 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알아서 넣으세요. 그죠? 굳이 이걸 따라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알아서 확인해 보시고요.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요 조건, 요 조건, 요 조건을 만족할 때 K값 범위 결정해 달라 그랬어요. 그죠? 요거 어떻게 됩니까? B제곱 마3의 제곱이니까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1 C는 플러스 2K. 그죠? 이게 만약에 0보다 크다면 중근이고 서다두근이고요. 0이 되면 중근이고요. 0보다 작으면 근이 없을 거예요. 그죠? 루트 안에 들어가는 그 값. 자, 그런데 이거 정리하면 결국에 뭐가 되고요? 9마 8K 돼 버리고 이렇게 돼 버려요. 그죠? 그죠? 그럼 결국 어떻게 8K 넘어갑니다. 부등식 처리하는 거 헷갈리거나 어색하거나 조금 머뭇머뭇 거리신다면은 넘어가면은 8K가 찔려요. 그죠? 8K가 화살표에 쳐맞고 있어요. 그래서 쳐맞으면 되고요. 9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그럼 결국에 K는 어떻게? 평변 8로 나눠가지고 8분의 9보다 작아요가 서다 두근 범위 될 거고요. 그죠? 이퀄 되면 되니까, 이퀄 되면 중근이니까 K 이퀄 8분의 9일 때가 중근일 거고요. 그죠? 자, 부등호방 반대로 바뀌잖아. 서다 두근일 땐 커요, 작아요. 그러면 여기 결과값에서 반대로 바꾸기만 하면 끝나죠, 결국에. 그럼 K는 뭐보다 8분의 9보다 커요. 그러면 근이 없다 이 범위가 돼버리겠죠. 판별식 뒤에 범위가 부호가 바뀌는 그 위치를 확인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여기는 뭐 하면 되겠어요? 이거 보니까 짝수네요. 그죠? 짝수니까 판별식 D 4분의 D 써버리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절반의 제곱 1이고요. 마이너스 어떻게?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그러면 그냥 1이고요. K만 5고요. 이렇게 잡으면 되고요. 이 판별식을 통해서 부호 판단해주면 되겠네. 라고 결론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 한번 연습은 해보고 갑시다. 그냥 바로 정리하면서 갈게요. 홀드하겠습니다. 확인하고 한번 때려 넣는 거 연습해보세요. 처음에는 솔직히 많이 헷갈립니다, 이거. 그래서 그냥 다 써줘. 지금 저도 다 써줬죠. B제곱 마이너스 4AC 구조에서 AC 이거 일일이 다 써줬어요. 1이어도. 그죠? 처음에는 쓰면서 가세요. 그래야 그나마 조금 덜 헷갈려요. 연습 잠시 해보시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홀드할게요. 자,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곳은 질문 없으시면 바로 다음 페이지에 2차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뭐 해왔고요? 어떤 2차 방정식 던져주고요. 그죠? 그거를 만족하는 x값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게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했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거꾸로 어떤 형태의 근을 가지는 2차식을 구해보자 이런 시도를 하게 돼요. 근을 만약에 알파라는 근을 가진다면은 x-알파 있어야겠죠. 2차 방정식 하는 덩어리가. 그죠? 근을 베타를 가진다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그죠? 그래서 이퀄0 이렇게 써서 요거 전개하면 뭐를 만들어요? 근을 알파, 근을 베타를 나타내는 2차 방정식을 거꾸로 만들어낼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근이 2고 근이 마3이었다 치자. x값 근이. 이런 걸 근으로 뱉어내는 2차식을 만들어주세요.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근 2를 뱉어내기 위해서는 x마이가 있어야 되고요. 근 마3을 뱉어내기 위해서는 x뿔3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 그냥 전개해가지고 x제곱에 뿔x의 마육이에요. 이렇게 원래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변화를 한번 줘봅시다. 근이 만약에 2분의 1이고 3분의 2였다 칩시다. 그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을 2분의 1 뱉어내려면은 요 2x 올리고요. 2x 올리고요. 마일 이퀄 0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죠? 1 넘기고 2 날리는 과정을 뒤집어서 거꾸로 가야 돼요. 그죠? 그럼 요걸 근을 2분의 1 뱉어내려면은 이렇게 생겼어야 되겠네요. 원래 식의 형태가. 그죠? 그래서 묶어주고요. 그죠? 자, 이거 바로 부를 수 있겠어요? 이런 형태로 바로 바꿔서 쓰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x 이퀄 3분의 2 한 번만 더 볼게요. x 이퀄 3분의 2 3 올려버리면 3x 이퀄 2 넘겨버리면 3x의 마이 이퀄 0 이렇게 묶을 수 있고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근을 3분의 1을 뱉어내려면 여기 3x의 마투가 있어야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이거 전개해가지고 6x의 제곱에 마3x, 마4x, 마7x의 뿔2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근을 뱉어내는 원래 2차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자, 그런데 또 하나 살펴보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만약에 중근을 가진다면 x-2 그죠? x 이퀄 2라는 형태의 중근을 가진다면은 그냥 x-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 그죠? 그죠? 근데 이퀄 0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최고차항 여기 개수가 이거 전개하면 여기 붙어있는 이 숫자가 최고차항 2차식의 개수를 결정하게 되죠. 그죠? 요 자식이 뭔지는 알 수가 없죠. 근이 2가 된다고 해도 아니면은 근이 x 이퀄 2 마3 이렇게 돼가지고 x 마2에 x 뿔 3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해도 여기가 2가 있을 때도 근은 똑같아요. 여기가 3이 있을 때도 근은 똑같아요. 그죠? 그죠? 최고차항의 개수는 결정을 못하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결정할 수 있게 단서를 주거나 힌트를 주거나 단서를 구할 수 있게 뭔가를 주게 될 거예요. 원래 2차식을 다 만들어라 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다면요. 알겠습니까? 최고차항은 결정이 안 돼요. 여기 2가 있어도 근은 중근, 3이 없어도 뭐 마이가 있어도 근은 똑같이 2하고 마3인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죠? 잠깐만요.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항은 근을 결정하는 영향이 있다 없다? 그래서 근만 던져주면은 최고차항이 뭐가 될지는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일단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좀 신기한 거 지금 책에 없는 거 사실은 고딩 때 보게 될 내용 하나를 정리를 할 거거든요. 구절 한번 볼게요. 요렇대요. 그죠? 근데 이거 전개하면 뭐가 되죠?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그리고 더하기 알파 베타 이퀄 0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그죠? 맞아요? 와, 우리는 지금 놀라운 사실 하나를 보게 되거든요. 뭐가 놀랍죠? 하나도 안 놀라운가요? 놀라운 거 뭐 찾은 거 없어요? 놀라운 거 찾은 거 아무것도 없어? 뭐예요? 얘기해봐요. 뭐 이 새끼야 얘기를 해. 뭐? 멜빵. 멜빵 아니고요. 그거 맞긴 한데요. 그 상황이 이 상황이 맞긴 한데 여기서 놀라운 건 그게 아니고요. 오씨 여기 보니까 이게 뭐야? 두근의 합이 무조건 오지, 그죠?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를 달고 무조건 1차항의 개수로 오게 돼, 그죠? 솔직히 어느 정도 눈치챘어. 우리 문제 많이 풀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요 끝에 자리에는 항상 뭐가 와요? 두근의 곱이 와요, 그죠? 그죠? 두근의 곱이 무조건 끝에 오게 되고요. 두근의 합이 무조건 요 자리에 오게 돼요, 그죠?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20 뭐 이런 게 있다 칩시다. 그죠? 그죠? 그러면 이건 무조건 뭐야? 두근의 곱은 얼마란 얘기고요? 두근의 곱은 20이란 얘기고요. 그죠? 두근의 합은 두 근을 더해버리면 이거 무조건 마이너스 달고 일로 오잖아. 그죠? 여기 봐요. 이거 무조건 전개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에 마이너스 붙어가지고 1차항 개수로 달라붙게 되잖아. 그죠? 그죠? 그러면 이 자식 아직 안 풀지도 않았잖아. 그죠? 안 풀어도 뭘 할 수 있어요? 이 녀석의 두 근 알파 베타 보통 근은 알파 베타 이렇게 놓거든요. 두 근의 곱은 무조건 20이고요. 풀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죠? 두 근의 합은 무조건 얼마가 돼요? 얼마가 돼요? 5가 돼버리죠. 마오가 아니고 그냥 5. 그죠? 여기서 마이너스 달고 오잖아. 그죠? 두근의 합에 마이너스를 달고 1차식 계수로 오게 되니까 이 자식의 두근의 합은 무조건 뭐야? 그냥 5가 되죠. 그죠? 놀라운 사실을 찾았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통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근 알파 베타로 표현한다 그랬잖아. 두근의 합은 얼마? 이 문제에서는 두근의 합은 5가 되고요. 두근의 곱은 20이 돼요. 이런 결론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 앞에 이 최고차항 계수가 1일 때는 이렇게 되거든요. 바로. 그죠? 그럼 1이 아닐 땐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아이디어를 상황을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잖아. 여기 붙어 있는 A 계수는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사실은.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만약에 A가 곱해져 있다 칩시다. 일단. 그죠?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요, 식이? AX제곱에 여기 A 곱해지고요. 여기도 A가 곱해져요. A하고 알파하고 달라요. 자, 이렇게 됐다 칩시다. 그죠?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니고 어떤 다른 값이 붙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결국에 식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고요. 맞아요? 그죠? 자, 여기에 이 상황을 우린 좀 바꿔서 이해할 거야. 여기 붙어 있는 요 계수는 그냥 A. 여기 붙어 있는 전체 계수를 B라고 얘기해 보고요. 여기 붙어 있는 요거 C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죠? 그러면 전개한 상황을 뭐라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의 일반적인 2차식의 형태로 놓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그죠? 그죠? 또 놀라운 일이 생기거든요. 이 자식의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최초에 얘기했던 그 전제 그대로예요. 그죠? 그죠? 그럼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돼요? 여기 요거 요거 계수에서 요거 나눠버리면 무슨 일이 펼쳐져요? A분의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마이너스 A분의 B를 해버리면 최초 원식 기준 그죠? 마이너스 A분의 B를 해버리면 요거분의 결국에 뭐가 돼요? A분의 요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A에 잠깐만요.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돼버려요. 그죠? 근데 아직 마이너스 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하나 더 곱해줘야 되고요. 그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를 계산하면 뭐만 남아요? 결론적으로 여기 뿔뿔 돼버리고 a의 약분 돼버리고 어머나 제기랄 두근의 합이 튀어나와요. 그죠? 그죠? 자, 하나 더 가볼 거예요. 만약에 a분의 c를 계산하면 뭐가 튀어나와요? a분의 c? a분의 c를 계산하면 결국에 a분의 a의 알파 곱하기 베타 약분되고 뭐가 튀어나와요? 두근의 곱이 튀어나와 버려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게 되냐면요. 구체적으로 뭐 2x제곱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보면 2x제곱 마이너스 8x에 플러스 12 이퀄 0 이런 2차식이 있어 칩시다. 그죠?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두 근의 합은 이 녀석 계산 안 해도 돼. 근을 안 구해도 된다고요. 그죠? 두 근의 합은 얼마라고 구할 수 있게 돼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죠? 그럼 마이너스 a는 얼마? 2. b는 얼마? 마8. 그럼 뿔뿔 잡고 두 근의 합은 무조건 4가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돼버려요. 실제로 풀지 않아도요. 그죠? 어? 두 근의 곱은 얼마예요? 그러면 두 근의 곱은 얼마예요? 아저씨머니. 두 근의 곱은 a분의 c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수 a분의 c. 두 근의 곱은 그냥 6이 돼버리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린 최종적으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냐면요. 어떤 2차식이 이렇게 던져져 있었을 때 그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그죠?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라고 얘기하게 돼요. 자, 이걸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이 상황을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자, 뭐야? 2차 방정식의 근 알파 베타하고 2차 방정식의 근 알파 베타하고 계수 A, B, C 사이에 이런 놀라운 관계가 있다고요. 그냥 때려내면 실제로 근을 구하지 않아도 합을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곱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2차 방정식의 근 알파 베타와 계수 A, B, C 사이에 이런 특정 관계가 성립한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고딩 가게 되면 이가 갈리게 써먹을 거고요. 사실은 이게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있었어요. 원래 중학교 때도. 근데 이게 스리슬쩍 사라졌거든요. 좀 어려우니까. 근데 알면 되게 편해요. 어? 꽤 어려운 문제들을 조금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미리 가이드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왜 그런지 이유 다 확인했잖아. 그죠? 네.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 들어갈게요. 요거 정리하세요. 책에다가 한 구석에다 정리해놔요. 박스 쳐놓고 2차 방정식 근과계수 관계라고 요거하고 요것만이라도 정리해놔요. 중간 이유들을 다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요것만이라도 정리해 놓으세요. 필기 정리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도 책 구석에다가 2차 방정식의 근과계수의 관계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박스 하나 치고 정리하세요. 자,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끝나셨으면 방송 보시는 분들 정리 안 끝났으면 다시 홀드하고 다시 적으세요. 정리하시고 출발할 거예요. 문제 풀 때 이거 써먹을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면 계속해서 써먹을 거야. 우리 문제들에서도 이거 써먹으면 편한 문제들이 종종 자주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도 고등 가기 전에도요. 자, 가볼게요. 자, 문제 좀 많이 풀어드린다 그랬고요. 자,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요. 근을 던져주고 그런 근을 뱉어내게 되는 2차식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계수를 그냥 선언해 버립니다. 그죠? 계수가 1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이 마일 나오면 x 풀 1. 그죠? 근이 5 나오려면 마오 잡혀야 되고요. 그죠? 전개하면 됩니다. x제곱이 얼마? 마사 x에 마오 되고 끝날 거고요. 그죠? 자, 여기는 두 근이 얼마가 된다 그랬고요. 마삼이니까 뿔3 있어야 되고요. 마사니까 뿔4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최고차항 계수가 2가 돼야 돼요. 그럼 요거 x제곱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계수가 2라 그랬으니까 이 전체 식에 2 곱해서 0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전개는 알아서 하시고요. 자, 중근이 얼마? 중복된 근이 3이에요. 그럼 x만 3이고요. 중근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제곱이네요. 그리고 이퀄 0이고요.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2차항 계수가 마일. 그럼 여기 마일 해주면 끝나겠네요. 그죠? 특이사항 1도 없습니다. 자, 쭉쭉 가볼게요.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이거 하나예요. 자, 이거 하나입니다. 근이 2분의 1로 하려면 어떻게 되는다고? 2x에 마일이 있어야 되고 바로 갈 거야. 이제 아까 보여줬으니까 친절하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이 3분의 1로 하면 얼마? 3x에 마일. 그죠?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안 가면 한 번 더 따뜻한 시선을 주시고 어떤 구조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 근데 어떻게 x제곱 계수가 얼마가 된대요? 6이래요. 그죠? 여기 가공 처리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여기 3이고 2니까 6x제곱. 이거 전개하면 계수 6 나오죠. 그죠? 그죠? 아니면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근이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x냥 x-2분의 1 해도 돼요. 사실은. 그죠? 그죠? 아니면 근이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x-3분의 1 잡아도 사실은 돼요. 그죠? 이퀄0 잡아도 돼요. 근데 문제에서 계수 6. 아, 그럼 여기 전체 6 곱해버리면 되겠네. 그죠? 당연히 왼쪽 이식하고 지금 이 두 번째 식은 똑같이 생겼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집중. 자, 여기서 뭐라고 주장하죠? 요 자식의 두근이 이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여기 두근 x 뿌로 잡아야 되고요. 여기 x 마욕 잡아야 되고요. 그죠? 그런데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야? 2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이거 이퀄0 잡아버리고요. 이거 전개해서 좌우 비교하면 a, b가 뭐가 들어갈지가 당연히 결론이 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특이사항 없어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스텝 1 문제 지금 확인해 드릴게요.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거 뭐라고요? 중근 가질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판별식 D가 얼마가 되는 거 찾으란 얘기고요. 판별식 D가 0이 되는 거 찾으란 얘기고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머, 이거 짝수네요. 그럼 뭐 쓰는 게 편해요? 4분의 D 쓰는 게 편합니다. 그죠? 어떻게 하자고 그랬고요? 여기 붙어 있는 계수의 절반 제곱. 절반은 마삼. 제곱하면 9.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죠? 1 곱하기 K 마3. 이게 얼마? 0 되게 하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9 막 K 뿔 3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죠? 그럼 K는 얼마? K만 넘어가면 되죠? K만 넘어가면 되니까 K는 12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K. 네, 됐고요. 자, 이 자식 두근이 얼마? 마이분의 1하고 1이래요. 자, 그럼 이건 2x에 뿔 1이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려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1근 나오려면 x 마일 있어야 되고요. 근데 여기 최고차항이 얼마가 되길 원한대요? 4가 되길 원한대요. 그죠? 그럼 여기 2 있으니까 2만 추가해주고 이퀄0 잡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건 끝까지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건 또 x에 제곱돼 버릴 거고 뿔 x에 맛도 x니까 마 x 될 거고 마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그럼 결국 어떻게 4x에 제곱되고 마이너스 2x 되고 맛도 되고 끝나겠네요. a는 맛도 b도 맛도라고 끝나게 되겠네요. 그죠? 최고차항 비교해서 맞춰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엉뚱한 답 쓰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맛도 됐죠? 넘어갑니다. 자, 이건 어떻게? 요거 이용해서 A, B 구하고 뒤집어 가지고 해를 구하세요. 특이사항 없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자식의 근이 요거.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최고차항에서 3 맞춰주고 A, B 값이에요. 그래야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죠? 요거 무시하고 대충 풀었다가 답 이상한 거 나와요. 3x에 마일 잡혀야 될 거고 x 뿌릴 잡혀야 되고 이거 전개하면 최고차항 3이니까 그냥 이거 전개해서 A, B 값 구하고 뒤집어서 처리하면 돼요. 그죠? 특이사항 없죠? 자, 여기 문제풀이 한번 확인해보고 갈게요. 답까지 다 찾고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까지 스텝 1 모든 문제 싹 다 풀고 다시 갈게요. 홀드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문제 다 풀고 다시 따라오세요. 자,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질문 있나요? 질문 있으면 질문 정리해드리고 갈게요. 답이 안 나와요? 이상해요? 헷갈려요? 채점 안 해서 몰라요? 응? 몇 번? 5번 갑니다. 자, 이 새끼의 근이 이거일 때 이거 해를 구하세요라고 주장합니다. 구해드리죠. 자, 끝까지 가봅시다. 이 새끼 근이 이거. 그럼 x 뿔트 있어야 되고요. x 마삼 있어야 되고 이퀄 0이어야 돼요. 그죠? 그죠? 그런데 여기 흘끝 보니까 최고차항이 1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전개하면 돼요. 그죠? x제곱에 2x에 마3x니까 마x 그리고 마3 뿔트 마욕 이퀄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a는 얼마였다는 얘기고 a는 마일이었다는 얘기고요. b는 마6이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 그럼 마6의 x 제곱 될 거고요. a 값 얼마였다고요? 마1이요. 그럼 여기 마x 뿌리 1 이퀄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자, 이거 풀면 되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 6x 제곱에 플러스 x에 마1 이퀄 0 이렇게 잡힐 거고요. 3, 2, 1, 1 뿔마 잡으면 되겠네요. 뿔 3에 마2 뿔 1 되니까. 그죠? 그럼 바로 갑시다. x 이퀄 얼마? 3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자리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혹시 이거 맞나요, 이거? 이거 맞나요? 네, 맞대요. 됐습니까? 네. 다른 질문 없으면 바로 뒤에 내용 정리 가겠습니다. 가도 돼요? 갑니다. 출발할게요. 자, 2차 방정식을 활용. 뭐 지금까지 활용 문제 3년 동안 봐왔잖아요. 2년하고 몇 개월 동안. 그죠? 중학교 관련 문제들은 어떤 이론들이 정리되면 항상 뒤에 활용 문제가 따라붙어요. 그죠? 고등학교 가도 계속 따라붙어요? 고등학교 가도 그러나요? 안 가봐서 모르나요? 네, 고등학교는 활용 문제가 없어요. 중학교만 이렇게 실생활 관련 활용 문제 따라 붙고요. 고등학교 가게 되면 이 활용 문제의 굴레에서 해방되시게 됩니다. 안 나와요.
이론 정리만 하고 끝납니다. 거기는. 알겠죠? 뭐 나올 때 있는데요. 가끔 나와요. 가끔. 이렇게 매번 중학교 때처럼 뒤에 활용 문제가 따라 붙지는 않습니다. 자, 가볼게요. 뭐 하면 돼요? 결국에 2차 방정식 활용하여라는 얘기니까 문제에서 이런 식의 내용들을 떠들 거야. 이렇게 떠들어요. 뭐 이렇게 떠들어요. 뒤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떠들거든요. 구체적인 상황들을 던져주면서. 그죠? 그 상황들을 뭘로 바꿔달라는 얘기겠어, 당연히? 당연히 2차식으로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2차식으로 바꾸려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미지수 놔야 돼요. 미지수 x값. 그죠? 그러면 그 미지수 x값을 문제의 의도에 따라 장난질 쳐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죠? 여기까지가 추가되는 내용이고 푸는 거는 뭐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내용이니까 풀면 되고요. 그죠? 그죠? 자, 그런데 2차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쓰이는 몇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문제 살펴보면서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재료들은 전부 다 뭐야? 활용들의 재료, 활용들의 재료, 문제를 만드는 이론적인 배경들, 그냥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죠? 초딩 때 했던 거 나왔던 거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중학교 들어와서 1, 2학년 때 봤던 내용들, 뭐 이론적인 배경들 그대로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자, 이거 왜 그런지 혹시 기억납니까? N각형 대각선의 개수는 요렇대요. 왜 그렇죠? N각형 대각선의 개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각형이면 5, 5 이렇게 돼가지고요. 2 곱하기 5 곱하기 5마 3, 2. 그래서 어떻게 오각형의 대각선 개수는 5개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유를 지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 칩시다. 그죠? 1번 꼭지점, 2번 꼭지점, 3번, 4번, 5번 꼭지점. 그죠? 1번 꼭지점에서 대각선 몇 개 그을 수 있어요? 1번 꼭지점에 대각선 2개 그을 수 있어요. 그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자기 자신하고 양 사이드는 대각선이 안 그어지니까. 그죠? 그죠? 자기 자신하고 양 사이드 2개는 안 그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몇 개 그을 수 있어요? 1번에서 2개 그을 수 있어요. 그죠? 그죠? 5 빼기 3에서 2개 그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 꼭지점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죠? 오각형이면 5개가 있죠. 그죠? 그럼 2번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 양 사이드 빼고 2개 그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1번에도 2개, 2번에도 2개, 3번 두고 4개 돌아돌아요. 그럼 여기 뭐야? 곱하기 5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죠? 그런데 이 자식을 몇 번에서 세요? 1번에서도 세고 1번 꼭지점에서 세고 3번 꼭지점에서 세고 2번 세네요. 대각선 한 개밖에 없는데. 그죠? 그럼 중복 제거해 줘야 되니까 2로 나눠야겠네요. 그죠? 그죠? 그 과정을 공식화 시킨 게 이겁니다. 만약에 N각형이면 자기 자신 양 사이드 2개, 그래서 3개 빼고 N각형이면 3개 빼고 그을 수 있어요. 한 번 꼭지점당, 한 개의 꼭지점당. 그죠? 그런데 꼭지점은 N개 있으니까 곱하기 N 해야 되고요. 똑같은 대각선 2번씩 세니까 2 나눠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 공식의 정체가 결론을 이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죠? 왜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지 알겠죠? 아, 자, 문제의 풀이는 너무 명확하고 단순해요. 요거 되고요. N각형 대각선의 개수는 이거고요. 개수가 20개 되는 다각형, 그럼 2분의 n의 n마 3이 얼마가 되는 20개 되는 n값 구하라는 얘기잖아. n값 구하면 N각형 끝이니까. 그죠? 그럼 이거 올려버리고요. 넘기고 2차 방정식 풀면 끝나겠죠. 그죠? 더 이상 없죠? 자, 연속하는 두 홀수라 그랬어요. 그죠? 연속하는 두 개의 홀수. 그럼 하나의 홀수를 x, 그 다음 홀수는 얼마라고 봐야겠어요? 그 다음 홀수는 x뿔 2죠. 어떤 홀수 하나. 그 다음 홀수는 어떻게, 그 다음 홀수는 얼마예요? 3, 4, 5. 그 다음 홀수. 그럼 그 다음 홀수는 더하기 2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홀수를 x라고 봤다면은 또 다른 홀수 x 플러스 2라고 봐야 되고요. 곱해서 얼마가 되게요? 연속하는 두 개의 홀수의 곱이 195가 되게. 그죠? 네, 이거 그냥 풀면 끝날 거예요. 그죠? 특이사항 없죠? 네, 쭉쭉 가겠습니다. 자, 사탕 몇 개를 165개를 학생들한테 똑같이 나눠준대요. 한 학생이 받은 사탕의 개수, 사탕 개수, 학생 개수, 그죠? 근데 학생 개수, 사탕 개수는 학생 수보다 4만큼 적대요. 그죠? 그럼 학생 수를 x라고 놓는다면, 그죠? 사탕 개수는 얼마 그러나요? 학생 수보다 4만큼 적어요. 그럼 사탕 개수는 이거네요. 그죠?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사탕 165개를 남김없이 똑같이, 그죠? 그럼 결국 어떻게 학생 수 곱하기 사탕 수가 165 딱 떨어지게 해달라는 얘기겠네요. 그죠? 식만 들었으니까 푸는 건 알아서. 자, 확인해 드릴 거예요. 자, 구조 봅니다. 지면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그림이에요. 그죠? 지면에서 이렇게 빵야 쐈대요. 그죠? 물대포를 쐈어요. 그럼 정점을 찍고 겉으로 보기에 잠시 정지한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쭉 떨어져서 바닥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죠? 자, 이 식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 식의 의미가 뭐냐면 시간 t가 대입되면 그때 높이가 계산되는 식이래요. 그죠? 만약에 0 대입하면 어떻게 t 0 대입하면 0 대입하면 0 대입하면 높이 0 나오죠. 실제로 0초일 땐 아직 출발 안 해서 높이가 0이잖아요. 그죠? 0이고요. 그죠? 맞습니까? 맞네요. 대충. 그죠? 어?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시간 t를 대입하면 높이가 나오겠구나. 그죠? 근데 어떻게? 여기 만약에 5가 대입되면 어떻게 되죠? 5가 대입되면 마5 곱하기 5 곱하기 5 대입되고요. 플러스 25는 5 곱하기 5 되고요. 또 여기 t가 5였으니까 5예요. 5, 5에 5, 0 돼버리네. 그죠? 그죠? 그럼 언제 바닥에 떨어진다는 얘기야? 최초 출발일 때 높이 0이었고요. t 0 대입했을 때. 그죠? 근데 t 5 대입하니까 또 0 돼버리네? 그죠? 그럼 5초일 때 다시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죠? 자, 요 식은 뭐라고요? 시간 t 값이 대입되면 그때의 높이가 계산되는 식이에요. 그죠? 자, 문제 보러 갑니다. 로켓 높이가 처음으로 30m. 왜 처음으로 30m라는 표현을 써요? 왜 처음으로 30m라는 표현을 쓰죠? 올라가다가 30m 한번 찍고요. 그죠? 내려오다가 30m 한번 찍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으로 30m, 아, 올라갈 때 시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5t 제곱에 플러스 25t. 이 높이가 얼마가 되는? t가 대입되면 높이가 계산되는데 그 높이가 30이 되는 값. 그죠? 그 t 값을 구하게 되고 이 t 값은 당연히 몇 개 나올 거야? 2개 나올 거예요. 그죠? 올라갈 때 30m 되는 시간 t초, 내려올 때 30m 되는 또 시간 t초.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1, 3이 나왔다 치자. 실제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그러면 답은 뭐라고 써줘야 돼? 처음으로 올라갈 때 1초. 답은 1초예요. 라고 써줘야 되죠. 1초 후에 30m 된다고. 그죠? 3초일 때는 내려오다가 다시 30m가 됐을 거고요. 예를 들자면.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로 그럴지는 몰라요. 아마 아닐 거고요. 네, 아니네요. 자, 뭐가 됐건 구조 해석합니다. 자, 여기 봅니다. 정사각형. 오른쪽에 정사각형이 원래 있었다는 얘기야. 그죠? 그죠? 정사각형이 있었는데 가로 길이 2cm 늘리고요. 세로 길이 4cm를 줄였대요. 가로는 늘리고 세로는 줄였대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 만든 거야. 2cm 늘리고 4cm 줄이고. 그죠? 만든 게 72. 그죠? 처음 거를 x로 잡아버리면 되겠네요. 처음 정사각형 한 변 길이를. 그죠? 그러면 어떻게 여기 요쪽 길이는 얼마? x 마사 줄었고요. 그죠? 요쪽 길이는 얼마? x의 뿔2 늘었고요. 그죠? 그런데 그게 얼마란 얘기야? 이게 72란 얘기예요. 그죠? 알겠죠? 자,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x 값이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x 값이 뭐뭐 나오냐? x 값이 마팔하고 10 이렇게 나온대요. 마팔 답이 돼요? 안 돼요? 마팔 답 안 돼요. 이거 2차식 만들어서 풀어서 마팔 나왔다고 마팔 답 쓰면 안 돼요. 왜요? 문제도 정사각형 한 변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은 계산해서 나온 값이어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답은 뭐라고? 10만 답이 돼요. 라고 얘기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요거는 한번 아이디어를 줄게요. 도로폭을 일정하게 도로폭 x 잡았다 칩시다. 그죠? 그러면 요거를 떼다가 무슨 짓을 하게 돼요? 요거를 요거를 떼다가 여기다 쿵 붙여버리면 돼요. 그죠? 쿵 붙여버리면. 그죠? 그죠? 똑같이 요것도 떼다가 붙여버리고 요것도 떼다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쿵쿵쿵쿵 붙여버려요. 그죠? 그럼 그게 뭐야? 도로를 제외한 땅의 넓이가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럼 20마 x 곱하기 15마 x 하면 그게 결국에 뭐야? 도로 제외한 땅의 넓이가 돼버려요. 그죠? 이거 풀라 그러면 또 이런 미친 짓 하는 애들 있거든요. 이거 전체 넓이 구한 다음에 길 넓이 빼고 요건 2번 뺐으니까 한 번 더 해주고 이런 짓 하는 애들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쿵쿵쿵쿵 붙여가지고 확인하시면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처리 가능합니다.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120페이지까지 모든 문제 풀고 연습 문제 좀 많이 풀어드릴 거거든요. 그 풀어드리기 전에 요거부터 해결하고 다시 문제 풀어드릴 겁니다. 잠시 홀드 하겠습니다. 120페이지까지 모든 문제들 다 정리한 후에 다시 플레이 버튼 눌러주세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연습 문제 다시 좀 이따 정리해 드릴게요. 홀드 하겠습니다. 자, 다시 출발하도록 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어디로 갈까요? 질문 안 할 거야? 질문 좀 이상해요? 확인해도 돼요? 풀었어도 맞았어도 다시 확인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확인해도 돼요. 나와 빨리. 응. 7번에 네, 7번에 2번 갑시다. 확인할게요. 7번에 2번. 이게 조금 어색했나요? 자, 블로켓이 지면에 떨어지는 게 몇 초인지 구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죠? 그런데 요 함수식은 도대체 뭘 준 거야? t초 지났을 때 높이를 준 거야. 높이를. 그죠? 그러면 지면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높이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높이가 0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높이가 0이 되는 t값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죠? 맞아요, 여기까지? 그래요. 맞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마5 t제곱에 플러스 25t 높이가 0이 되는 t값 구하라는 얘기라고요. 그죠?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그죠? 높이 t가 0이 되는, 아니, 높이 h가 0이 되는 t값. 그죠? 높이가 0이 되는 t값. 자, 마오 t 잡히게 될 거고요. t 잡으면 되고요. 마오 잡으면 되고, 이퀄 0. 그죠? 그죠? 요거 푼 거야, 그냥. 마오 t 묶어가지고. 그죠? 그랬더니 결국에 t값이 얼마하고 얼마가 나와요? 0하고 5초가 나옵니다. 그죠? 0초일 땐 당연히 언제고요? 출발할 때 그 순간. 그죠? t 이퀄 0일 때. 출발하는 순간일 때 높이 0. 그리고 다시 얼마? 5초일 때 높이 0. 그죠? 결국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에 떨어지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죠? 높이가 0이 되냐? 그죠? 네, 몇 초 후에? 5초일 때. 5초 후에 다시 높이는 0이 돼요. 지면에 떨어져요. 라고 얘기해 달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까봅시다. 자, 연습 문제 스텝 1, 2 페이지, 스텝 1, 2에 질문이 나올 만한 거 조금 어려운 내용들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물리적인 내용이 헷갈리면 조금 접근이 안 되는 것들이 생기고요. 자, 4번 케이스 한번 읽어봅시다. 4번 케이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연습 문제 오른쪽 스텝 1의 4번이에요. 자, 방금 전에 풀었던 거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다른 포인트를 찾고 그 다른 포인트가 문제의 식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이 문제 상황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금 전에 봤던 거하고 다른 게 뭐가 달라요? 많이 달라요. 어떤 포인트가 달라요? 어? 자, 아까 거는 실제 움직임을 한번 봅시다. 아까 거 요 문제, 그죠? 똑같이 로켓 쏘는 거. 그거는 여기서 빵야 하고 쐈다가 슉 올라갔다가 슉 떨어지고 끝나요. 그죠? 그죠? 떨어지는데 몇 초 걸렸다고요? 5초 걸렸어요.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죠? 그래서 요 식에다가 마오 t 제곱 25t 요 식에다 t 콜 0 대입하면 높이 0 튀어나와요. 그죠? 그죠? 출발하는 그 순간. 그죠? 자, 그런데 지금 4번 문제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문제에서 뭐라고 주장하죠? 지면에서 몇 미터 높이? 8미터 높이. 그죠? 그죠? 건물 옥상에서 초속 18미터로 빵야 하고 던졌대요.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바닥까지 떨어진대요. 돌탱이가. 그죠? 그죠? 자, 실제 이 문제에서 떠올리고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거예요. 8m 높이에서 휙 던졌고요. 정점을 찍고 슝 떨어져가지고 바닥까지. 그죠? 자, 그러면 지면을 기준으로 t 이퀄 0일 때 높이는 몇 미터가 나와야 돼? 출발 위치가 t 이퀄 0 출발하는 딱 그 순간에 높이가 8m 나와야 되지. 그죠? 그죠? 맞아요? 지면으로부터 8m 높이에 있다 그랬으니까 물체가.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식은 이렇게 주어져요. h 이퀄 마오 t제곱에 플러스 18t의 뿔8. 자, t 0 대입하면 0 나라고 0 나라고 높이 8m 실제로 나오네. 그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했던 지면으로부터 8m 높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식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죠? t 0 대입하면 8m 나오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뭘 원해요?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게 몇 초 후인지 물어봐요. 그죠? 그럼 이 높이 h가 얼마가 될 때 시간을 구하란 얘기야? 몇 초 후? 이게 만약에 높이가 0이 될 때. 그죠? 이거 구하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양변에 마이너스 처리해가지고 5t제곱 마이너스 18t 마팔 이퀄 0 잡으면 되고요. 5일 잡아야 되고요. 4, 2 잡으면 되겠네요. 5, 4, 20에 마 18 되니까. 그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잡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결국에 t값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5분의 2 하나 나오고 4 하나 나와요. 그죠? 그죠? 이거는 폐기 처분. 그죠? 몇 초일 때 땅으로? 몇 초일 때 땅으로? 4초일 때 땅으로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먹겠어요? 다음으로 갑니다. 우리가 갈 곳은 투스텝의 6번으로 갑니다. 문제가 풀어줄 만한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여기가 다 그만고만해요. 난이도가 튀는 애들이 없습니다. 자, 이거의 해하고 이거의 해를 모두 곱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쉽게 푸는 방법이 그닥 뭐 그렇긴 하네요. 근데 이걸 아예 어떻게 이거 전개된 상태로 줬으면 그죠? 그냥 바로 가도 되겠다. 이거는 그냥 마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마4 곱하기 이거 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줬으면 어떻게 될까? x제곱 마이너스 2x의 마팔 이퀄 0에 c 해 와. 그죠? x제곱 마이너스 26x에 플러스 81. 81 너무한가? 자, 더하기 8분의 1. 자, 요 해에 모두 곱을 구하세요. 했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그는 요거의 해하고 요거의 해 4개 나오겠죠. 그죠? 그거를 싹 다 곱하세요.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근과계수 관계 두근의 곱은 마팔. 그죠?
두근의 곱은 8분의 1. 답은 마일이에요. 이렇게 바로 쓸 수 있겠네요. 그죠? 그죠? 네. 이렇게 합과 곱 가지고 장난치는 게 중학교엔 별로 안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엔 미친 듯이 기어 나올 거거든요. 왜? 근과계수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교과과정 내로 들어오니까. 여기서도 쓰는 문제들이 얼마든지 기어 나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넘어갈게요. 18번 갑시다. 18번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그냥 딱 보자마자 그냥 뭐예요? 우와, x마 y 값 구하래요. 근데 여기 어떻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냥 뭐 하면 되겠어요? 치환하면 되겠죠. 그죠? 그냥 치환하면 돼요. a제곱에 마이너스 2a 잡히고 마팔 이퀄 0이고요. 그죠? 그럼 11에 4, 2 잡히고요. 맞불 잡히고요. 그죠? 그럼 크로스 마투 맞네요. 그죠? 그럼 결국에 a는 4랑 마이네요. 그럼 근이 두 개인데 답이 두 개인데 왜 답 한 개밖에 없죠? 왜요? 왜요? 왜 답이 한 개밖에 없어? 두 개가 아니고 마이는 아예 없네요. 4는 있는데 그죠? 왜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봐 왜? 왜 그러냐고. 문제에서 뭐라고 선언을 했어? 단 x가 y보다 크대 그죠? 근데 우리가 만든 a가 뭐야? x마 y죠 그죠? x가 y보다 크니까 큰 거에 작은 거 빼면 무조건 0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a가 무조건 양수밖에 안 돼요. 이 조건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얘는 답이 안 되고 얘만 답이 돼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죠? 별거 없죠? 그냥 치환 케이스 그걸로 끝입니다. 자, 19번 봅니다. 해를 갖도록 라고 주장합니다. 그죠? 해를 갖도록 하는 가장 큰 정수 K 값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그죠? 그럼 해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그죠? 만약에 이퀄 0이면 어떻게 돼요? 중근. 이게 만약에 0보다 작으면 근이 없어요가 돼요. 그죠? 그죠? 그럼 결국 어떻게? 근을 가진다면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중근도 근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해를 갖도록 이렇게 얘기했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K값 구하라 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죠?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자, 이건 끝까지 한번 풀어드릴게요. 4분의 D 쓰고 싶었는데 4분의 D 못 쓰네요. 짝수가 아니어서. 그죠? 그럼 그냥 판별식 D 해야 되고요. B제곱. 요거 두께의 마일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어떻게? K제곱의 마투. 자, 이거 풀게 됩니다. 그죠? 자, 정리할게요. 빠르게 정리할게요. 4K제곱에 마이너스 4K의 뿔 1이고요. 마이너스 4K제곱에 뿔 8이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날라갑니다. 그죠? 자, 4K 넘어갈게요. 이쪽으로. 4K 넘어가 버리고요. 그럼 플러스 될 거고요. 그죠? 뭐 이렇게 결국에 4K가 찔려요가 돼요. 4K가 찔리고 여기 9되네요. 그죠? 그죠? 그럼 K는 뭐보다? K는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버리고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 요구했고요? 정수 K값이라 그랬고요. 그죠? 정수 K값이라 그랬으니까 결국 얼마가 되고 끝나요? 4분의 9보다 작은. 그죠? 4, 2, 8이니까 2. 얼마 이렇게 돼 버릴 거고요. 그죠? 제일 큰 정수값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네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뭐 아예 정수값을 물어봤으면 정수지만 범위 자체는 그냥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죠? 이게 무슨 범위? 해를 갖게 되는 중근 또는 쏟아두실. K가 딱 4분의 9가 됐을 때 경계값 이퀄일 때가 중근. 그죠? K가 4분의 9면 중근 된다는 얘기고요. 4분의 9보다 작으면 그때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되게 된다는 얘기일 거고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됐고요. 오! 여기는 써먹을 수 있겠네요. 4분의 D. 그죠? 여기 1차항 계수가 짝수로 묶여 있으니까 4분의 D를 쓰는 게 훨씬 편해요. 그죠? 절반의 제곱 K-2의 제곱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냥 K네요. 그죠? 이게 얼마가 되게? 중근 갖도록 해달라 했으니까 이퀄 0이 되게. 그죠? 그래서 여기 K제곱 마이너스 4K 풀 4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그죠? 자, 여기 얼마? 막 K 이퀄 0 이렇게 잡힙니다. K제곱에 마이너스 5K네요. 마이너스 5K 뿔 4 이퀄 0. 그죠? 11에 14에 마마. 그래서 결국에 K 이퀄 1일 때랑 4일 때랑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중근 갖게 되는 상수 K 값이 1도 되고 4도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확인해야 될 문제 딱 하나가 더 있고요. 가봅시다. 23로 갑니다. 자, 연속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연속하는 세 개의 자연수. 이걸 어떻게 놓는 게 좀 편할까? 이거는 고등학교 가서도 써먹는 아이들 중에 하나거든요. 자연수인데 세 개가 연속한대요. 그죠?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든 좀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편안하게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가운데 거 x 잡으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했으니까 x 마일 잡아버리고 x 뿌리를 잡아버리면 계산이 조금 편안해져요.
근데 이거는 그닥 해당 사항이 크게는 없겠다. 연속하는 세계 자연수, 그죠? 가장 큰 수의 제곱이 x뿔 1, 가장 큰 수의 제곱이, 그죠? 다른 두 수의 제곱의 합보다, 다른 두 수의 제곱의 합은 작은 거, x제곱 더하기 x마일의 제곱, 다른 두 수의 제곱의 합보다 12만큼 작대요. 누가 작다 그랬어요? 어떤 애가 더 작아요? 어떤 애가 작은 거죠? 가장 큰 수의 제곱이 다른 두 수 제곱 합한 거보다 12만큼 더 작대요. 그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식을? 어디다 12 던져줘야 돼요? 응? 여기다 12, 플러스 10이에요? 마이너스 10이에요? 마이너스 10이에요? 10이에요? 플러스 10이에요? 아니면은 이거 위치를 여기다 하지 말고 이쪽 오른쪽 어디다가 해도 상관없어요. 어디다가 뭘 던져주면 등식이 완성되죠? 다른 두 수의 제곱의 합보다 12만큼 작다 그랬잖아요. 요거 두 수의 제곱의 합보다 12만큼 작아요. 누가? 가장 큰 수의 제곱이. 그죠? 그럼 여기서 빼기 12 해버려도 되죠. 그죠? 아니면 이쪽에 플러스 12 해주거나. 근데 생각보다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거. 잘 읽고 문제에서 떠드는 내용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특기사항이 25번 하나 정도 더 봐드릴까요? 아유, 뭐. 자, 25번 하나 정도 더 봐드리겠습니다. 자, 25번 한번 볼게요. 아까 이 질문이 안 나왔으면 그냥 넘어가는데요. 아까 그 문제가 질문이 나와서 이 녀석 한 번만 더 볼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지면에서 수직인 방향으로 초속 50m로 방향 쐈대요. 초속 50m/s. 그죠? 방향 쐈더니 시간 t초 지났을 때 높이가 이런 식으로 주어진대요. 그죠? 그죠? 그런데 이 야구공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지점을 지나는 게 몇 초 동안인지 구하래요. 그죠? 그죠? 문제가 조금 달라졌어요. 이렇게 빵이 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다가 여기 120m 지점을 지나. 그죠? 120m 이상인 지점 슉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까지 떨어지는 시간이 이게 몇 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죠? 이렇게 쿵 떨어질 때까지. 그죠? 그죠? 그럼 우리 뭐 구하면 되겠어? 높이가 120이 되는 시간이 만약에 예를 들어 2초이고 5초이다 칩시다. 그죠? 그죠? 그러면 3초 동안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근데 실제로 2초, 5초가 될지는 몰라요. 한번 풀어볼까요? 한번 풀어볼게요. 자, 높이가 얼마로 잡힌대요? 높이 h가 50t-5t 제곱 이렇게 잡힌대요. 그죠? 그런데 이 높이가 얼마가 되는 시간을 구하고 싶은 거야? 120이 되는 시간을. 그죠? 이거 구하면 되겠네. 자, 그럼 5t제곱에 마이너스 50t고요. 더하기 120이고 0이에요. 그죠? 한쪽으로 몰아버렸고요. 5로 나눠버립시다. 5로 나눠버리면 t제곱 마이너스 10t 돼버리고 5, 20에 5, 4, 20 이렇게 되고 끝납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끝났죠? 11에 4, 6에 24 마마. 그죠? 그러면 t는 몇 초일 때? 4초에서 6초란 얘기일 거고요. 그죠? 올라갈 때 여기가 4초, 여기가 6초였단 얘기예요. 그죠? 그죠? 그럼 몇 초 동안 120m 이상인 지점을 지나는 시간은 몇 초 동안? 2초 동안이라고 얘기하게 되겠죠. 4초에서 6초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네. 자, 연습 문제 일단 의미가 있는 것들 스텝 2까지 정리할 만한 내용들까지 싸그리 다 풀어드렸고요. 네, 오늘은 일단 스텝 2까지 모든 문제들 정리하고 가능하면 시트 출발. 방송 보시는 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튀어나오시고요. 종료 처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